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커지는 지금 이 순간 오늘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들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연구위원님, 지난달 7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좀 보면 예상 범위에 머물면서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이제 시장의 시선은 비컨 여부로 좀 쏠린 듯한 모습인데 간밤 CME 패드워치를 보니까 동결 전망은 사라졌고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 즉 비컷 인하 가능성이 좀 등장을 했더라고요. 평소에 의견을 좀 들어보니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늦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9월 비컷 가능성도 보고 계실까요? 비컷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것 같긴 하는데요. 연준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50bp 인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현재 미국 경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나쁘다는 것들을 이제 재확인해주는 또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연준은 올해 6월 FOMC에서 수정 경제 전망을 제시를 할 때 암묵적으로 올해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할지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3월 대비 이제 6월 최종 정책 금리 올해 같은 경우 3.9%가 계속 유지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레인지 하단을 놓고 온다고 하면 3.6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준은 하반기 때 50bp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75bp까지 인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7월 고용 쇼크 이후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앞당겨지고 그 폭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연준이 그대로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비컷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은 저는 10여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25pp 정도 인하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21일쯤에 잭슨홀 미팅이 있다 보니까 잭슨홀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온지도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슈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 차기 의장 후보를 두고 3명에서 4명으로 좀 좁혔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아직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 갈등이 좀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 이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게 된다라고 하면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를 다 채운다라고 하더라도 그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처세가 해석하시는 분들마다 의견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 구간, 그 환경을 놓고 본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질 중립금리보다는 실질 정책금리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해도 명분을 주는 투자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계속 늦추고 있죠. 사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반대로 연준 내부에서 파월 연준 의장 때문에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가 상당히 더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금리 인하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연준이 올해 예상했던 50bp에서 75bp 정도 금리 인하를 내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년 정도부터는 소비 절벽뿐만이 아니라 내년 하반기 때는 빠르면 또 미국이 경기 침체에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연준의 지금 금리 인하는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파월 연준 의장 해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사실 정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물가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둔화하던 서비스 가격이 예상보다 좀 큰 폭으로 오른 모습이었고 그리고 어제 7월 CPI를 보면 관세 우려가 좀 제기가 됐던 상품군은 오히려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관세 여파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됐다고 보고 계실까요?
그건 시장 해석이 전반적인 가격들에 영향을 미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동계 12월에서 2월 그리고 드라이빙 시즌에 해당되는 5월 말에서 9월 초 발표되는 물가는 전월보다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그 폭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를 가지고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제약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발표된 이제 7월 소비자 물가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관세 부과가 올해 4월부터 부과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가구나 장난감 같은 관세 부과에 좀 영향이 민감한 품목들 가격들이 의외로 많이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7월 소비자 물가, 특히 근원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던 그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항공료 그리고 의료비 부분들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계절적으로 좀 이 다음에 발표되는 지표에는 다시금 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이빙 시즌에 발표되는 물가가 지금 전월보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는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거는 올해 연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트럼프 관세부가 불명 공급층 요인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수입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자극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미국 가게는 팬데믹 이후에 가격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가격이 비싸면 소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기조적으로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는 거는 수요 감소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나올 물가 지표도 함께 확인을 해보고요. 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가 오히려 AI 버블을 자극할 거란 일각의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거는 실적을 갖고 얘기해드리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2분기 어닝 시즌 진행되고 있는데요. 6월 말 대비 전체적인 S&P 500의 EPS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6월 말 추정됐던 게 4.9였는데 지금 현재 이게 10.3%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을 주도하는 섹터가 커뮤니케이션, IT, 금융이에요. 특히 커뮤니케이션 IT는 6월 말 추정치보다 실적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앞으로 어떤 이유가 됐든 AI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를 상쇄해 줄 여지는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AI 혁명이 2022년도 오픈 AI의 챗 GPT가 출시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과거 사례를 놓고 본다고 하면 웹 브라우저가 출시된 게 1989년도. 그러면서 인터넷 혁명이 시작됐는데 그게 18년 지속됐고요. 2007년도 아이폰 출시되면서 시작된 모바일 혁명 13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챗 GPT가 출시된 22년도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 혁명은 2035년 정도까지는 지속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전환 이 부분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AI 구현 단계가 학습용이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팔렸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플랫폼이 달라집니다. 스마트폰, 자율주행체 같은 엣지 디바이스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2세대 반도체에 해당되는 주문형 반도체, 브로드컴이나 AMD, 인텔 기업들의 수요 증가, 주가 상승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놓고 본다고 하면 AI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닷컴 버블 때 버블이 발생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해당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AI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익이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닷컴 버블하고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또 AI 혁명은 계속된다 이런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빨라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금통위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8월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느니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 달에 25pp 금리 인하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나 폭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커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잠재 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0%대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6월 27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이 서울 집값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들이 좀 낮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금통위를 통해서 25pp 인하, 이는 최근에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제 경기 부양에 부합하려고 하는 그런 한국은행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금통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다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금리 인하라는 이벤트는 사실 위험자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는데요. 지금 시점은 한국 증시가 좀 쉬어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좀 제약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21년에서 24년 8, 9월 달은 계절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 증시 역시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특히 미국보다는 한국 증시의 하락폭이 좀 두드러졌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흐름을 보시면 상승세가 제한되고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지는 흐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금리 인하 효과가 증시에는 미치는 영향력이 좀 제한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달, 다음 달까지는 과거 21년에서 24년 코스피가 평균적으로 7.3% 정도 쉬어가는 모습들이 목도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일한 패턴을 밟아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정이라는 얘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지만 쉬어가야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8, 9월 달 코스피가 쉬어간다라고 하면 올해 4분기 때 코스피 지수는 다시금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8월에는 좀 쉬어가고 하반기에 또 역사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떤 이벤트를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9월 FMC에서 25pp 금리 인하를 단행해 주는 부분들은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트럼프가 관세 부과하면서 외교나 통상 정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재정 정책을 활용하고 있죠. 근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해 준다는 것은 신흥국 입장에서 통화 가치가 절상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통화 정책에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을 놓고 온다고 하면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좀 목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변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내용도 한번 여쭤볼까요? 세제 개편안은 증시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지금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런 세제 개편과 관련된 불확실성 역시 이번 달, 다음 달 쉬어갈 수 있는 동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코스피가 3,200 정도까지 올라오니까 코스피 5,000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코스피 5,000이 뭐 실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세제 개편안이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목도가 되어야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부분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원하는 기대치까지 충족시켜줄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8월에서 9월 조정장이 좀 찾아온다면 투자 전략을 이제는 금리 인하로 맞춰야 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한국 증시의 벤치마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증시라고 하면 미국 증시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10월 이후 현재까지 경기 확장,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올라오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올해 2분기 때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IT, 금융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 역시 그 언더리에서 영향을 받을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봄용 디램 가격이 3월 이후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환경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앞으로 8, 9월 달 국내 증시에서 시행한다라고 보고 있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 주목하는 것도 좋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2차 전지 업황이 아직은 회복세로 전환되진 않았지만 주가가 미리 선반영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역시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는 주목해 봐야 되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급진단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